열린 시작 작전타임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 전문가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문정씨 운용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밀려납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이 2004선까지 좀 내려앉고 있는데요. 작전명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의 작전명은 추세에 순응하라로 가져왔습니다. 네, 추세에 순응하라. 자,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은 뭐 추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작전명을 가져왔고요. 뭐 주가도 그렇지만 시장이 일단은 추세가 정해지면은 추세가 바뀔 때까지 그 방향으로 일단은 진행되려는 흐름을 좀 계속해서 보이거든요. 이거 약간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인데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에서 이러한 추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 전체적으로 시장들이 다 깨졌기 때문에 일단 좀 리스크 관리를 좀 치중을 해야 되는 시점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들 미션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네, 지난주처럼 뭐 시장별 지수 동향 일단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수급 동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단 뭐 미국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를 좀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거래소 코스닥 시장 지수별 동향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단기 데드크로스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그 시장 지수 그리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차트 좀 띄워주시면요. 일단은 뭐 어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상으로 일단은 좀 무너졌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을 때 가장 좋았던 부분이 바로 코스닥 소형주 지수였거든요. 근데 어제 상대적으로 음봉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형주라든가 대형주, 코스닥 쪽, 그리고 코스피 쪽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전체적으로 추세가 이탈되면서 하락 강화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심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제의 하락세가 추세를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시키는 바로 매점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에서는 일단은 시그널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이 시간 통해 가지고 알아봤던 부분이 지수가 계속 치고 갈 수 없었던 부분을 수급적인 동향, 그리고 뭐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수를 많이 하고 있지만 미결제가 늘지 않은 동향, 뭐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지수가 치고 가기 힘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그나마 좀 슬림화하고 추세가 이탈되는 종목들은 바로바로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러한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려운 그 시장의 모습을 좀 차트로 좀 살펴봤고,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짱끌이 매도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어제는 또 코스닥이 또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기관의 매도가 또 코스닥은 또 많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수급 그 동향표를 또 일단은 좀 띄워주시면요.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을 하락세로 밀어버리면서까지 매도세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기관입니다. 예, 기관 합계 동향, 거래소랑 코스닥 쪽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매도가 좀 출회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선물 쪽에 조금 강세로 들어갔을 때 프로그램 매수, 특히나 이제 비차익 쪽은 시장의 방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매도가 좀 출현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전반적으로 상승 반전시킬 만한 수급적인 요인이 좀 없어 보인다고요. 이러한 쪽에서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보수적인 일단은 투자 전략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안 좋고, 지금 수급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미션이 미국 금리 인상 이슈인데, 이로 인해서 지금 경기에 대한 그 우려감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일단은 근데 어제 시장을 빠졌던 게 미국발 금리 인상에 관련된 가능성 때문에 빠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거든요. 사실 어제 장중에 중국 쪽 그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어요. 아니요, 그거는 네. 주말에 발표가 된 주말에 거고, 발표가 네, 됐고요. 네. OECD. 네, 그러니까 경기, OECD에서 네. 경제 성장률 네. 발표가 됐는데 이게 맞물렸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수입 수출에 대한 비중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뭐 수입 같은 경우가 거의 19% 정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고, 또 그게 이제 지난 주말 전부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수출 관련주들 뭐
화학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뭐 철강이라든가 이런 주식들도 계속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사실은 미국 경기,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슈가 아니라 바로 경기에 대한 포커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경기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머니투데이라든가 이데일리 뭐 이런 해외 시장 마켓 동향을 봤을 때 제목이요. 그러니까 경기 둔화 우려와 금리 인상 이슈.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제목이죠. 별개로 놓고 그쵸? 둘 다 악재다. 네. 네, 그걸 한꺼번에 받고 있다라는 그 의미일 것 같아요. 일단은 금리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OECD에서 경제 성장률 자체를 전반적으로 하향시키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이게 상당히 또 안 좋은 거거든요. 일단은 준비된 차트를 좀 보실게요. 미국 10년물 그 노트 트레저리 일드 그래프고요. 오른쪽은 달러 인덱스인데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금리 상승의 무게를 좀 잡고 가는 뭐 그러한 일단은 동향인데 실질적으로 8월 달에 빠질 때는 그 일드 스프레드가 빠지고 달러 인덱스도 빠지고 이랬을 때 우리 시장이 폭락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반대입니다. TNX 올라가고 있고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 뭐 다이버전스 상황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경기에 대한 문제, 특히나 중국발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그 직접적인 타격을 우리나라가 좀 받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약간 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조금 퍼져 있는 듯한 네. 그러한 흐름으로 일단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G2 악재입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 우려, 또 중국은 또 오늘 또 경제 지표 나오고 내일도 광공업 생산이라 또 네네. 중요한 지표들이 나와서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에 대한 그 우려가 지금 재부상하고 있다는 점, 또 주식시장에 큰 리스크로 지금 작용하면서 주가도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중국 네. 같은 경우는요, 뭐 위안화 절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부양책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증시는 그나마 긍정적인 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중국 지수가 아니라 바로 중국 경제 지표입니다. 근데 경제 지표들은 최근에 발표되는 걸 봤을 때 한 2, 3개월 전 혹은 한 6개월 전에 부양책으로 썼던 부분이 우리 시장에서는 영향을 좀 미치지 않고 있고 즉 중국 증시 쪽에서만 일단 투자 심리 쪽에 대한 부분만 일단 좀 잡고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쪽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략이 문제입니다. 레이더망에 걸리는 그 종목들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근데 일단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거의 뭐 괜찮은 종목군들, 제가 생각할 때 내년도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 뭐 이 시간 통해서 몇 번 이제 뭐 실적 추세 그리고 뭐 테마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좋게 봐야 될 종목들을 다 소개를 시켜드렸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제 오늘은 그러한 종목들마저도 방어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일단은 추세 이탈하는 포트의 종목군들 비중 축소를 해서 현금화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약간 전쟁터 같은 곳인데 이게 총알이 없을 때는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추세가 이탈되는 종목군들은 반드시 현금화를 조금씩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요. 두 번째는 제약주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관심권역인데 일단은 뭐 지금 포커스가 신약 파이프라인이 성공을 해서 실적화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표를 좀 띄워주시면요. 지금 표에서 나타나는 종목군들이요. 업체별 신약 R&D 현황이고요. 거기에 따른 임상, 1상, 2상, 3상 관련된 계획 그 신약의 가지수가 일단은 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게 이제 한미약품이고요.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신약 파이프라인 관련해 가지고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군들 녹십자, SK케미칼, 동아 ST, 바이로메드, 종근당, 유한양행 정도 이렇게 좀 눈여겨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녹십자는 뭐 백신 사업하고 혈액 제제 더불어 가지고 ETC 전문 의약품 수출도 일단은 좀 증가 추세에 있고요.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고도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뭐 최근에 임상 시험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는 얘기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기대감은 좀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이제 SK케미칼 형우병 그 치료제 글로벌 출시가 일단 좀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R&D 쪽에서 신약에 관련돼서 실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정식 운용력과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 양시장
시장 합쳐서 상승 종목 수가 250개도 안 됩니다. 지금 그만큼 지수는 지금 유가증권 시장 삼성전자가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서 지금 낙폭이 0.8% 정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체감 지수는 지금 더 어려운 그 상황인데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고민 깊으실 것 같습니다. 12시 증시 타파 시간에 그 고민을 해결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서울전화 02-2128-3388번, 2128-3388번 이용하셔서 포트폴리오 접수를 하시면 12시에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